Q교회 사건 백서 네 번째 영상입니다. 성추행으로 보이는 B 목사의 안수 행위 이후 B 목사는 여러 사람에게 상담 내용을 누설해가며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 하였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나몰라라 한 채 설교와 목회를 계속하였습니다. F와 피해자 A가 만나 F가 사실을 알고 문제점을 인식한 뒤 한 번 더 주일이 지나갔고, 다음날 월요일은 F와 J 집사가 피해자 A를 함께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사실 확인 후 해결책을 찾으려 한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날인 주일 저녁, F의 남편인 I는 또 다른 교우인 K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가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K의 부인이 피해자 A와 통화를 했고, 피해자가 이 얘기를 직접 한 것이었습니다. F와 I, K와 그 부인은 스피커폰으로 사자통화를 하였습니다. 사실 A에게서 처음 얘기를 들은 친구 D가 A의 일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K 부부에게 이 일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 친구가 당한 일인데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었고, K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땐 고소고발해야지 그게 무슨 안수냐 라는 비교적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남일이 아니게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전화에 F와 I 부부는 H 목사님과 J를 만난 일과 이야기가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하여 소상히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다 밝혀 함께 의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는 일 같다는 이야기에 K는 그럼 설교 중지를 한다면 얼마나 하게 될까요? 하고 질문하였고, 적어도 1년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선례를 살펴보면 2년에서 3년도 하였지만 보통 안식년은 1년 정도 드리니까요. 하고 F가 답변하자, 목사님이 설교를 1년이나 쉬시는 건 목사님도 안 받아들일 테지만 그 꼴은 저도 못 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F는 그 말에 만약 비대위 결정이나 목사님의 겁으로 안식년이나 설교 중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교회를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얼굴도 보기가 힘듭니다. 자매들은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하였고, K의 부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F는 그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회중에게 알리거나 중징계는 원하지 않고 사탄의 공격이나 시험일 수도 있으므로 바로 교회를 떠나는 선택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시간을 드리고 돌아오시면 그때 재신임 투표를 하든지 마음을 정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K는 자꾸만 자기가 중재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일단 다음 날인 월요일 피해자 A자매와 경위조사차 만날 때 함께 합석하기로 하고 그날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 F는 A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언니, 저 목사님과 다 풀었어요 하는 말에 F는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A는 목사와 나눈 문자 대화 화면을 보내주어 확인해 주었습니다. 문자 대화에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선하신 의도로 기도해 주신 것 안다. 그러나 그 안찰 기도는 잘못된 거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한다. 저 또한 잘한 것 없으나 목사님의 계속된 변명에 화가 난 것이고 실망이 컸다. 라고 A가 말하자, 내가 전적으로 잘못한 건 맞다. 다른 의도나 마음은 절대 없으며 그릇 된 지나친 사역에 대해 돌아보고 성도가 원하지 않는, 맞지 않는 사역은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하니 이번 일을 그 과정으로 생각해달라. 앞으로 목회 방침도 바꿀 것이다. 라고 목사는 답변하였고, 둘은 화해를 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직후 이어진 통화에서 목사는 바로 교회를 나와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배 참석해라. 너가 나와야 D가 나온다 등의 말을 하여 A는 부담스러워하였습니다. F는 A에게 그 교회에 다시 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고, A는 아니요, 못 가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F는 가고 싶지 않으면 억지로 갈 필요 없다고 말한 뒤, 목사님은 화해한 줄로 생각하고 또 너를 조종하고 종용하려 들 테니 당분간 연락을 받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하였고, 그날 가지기로 한 만남은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목사의 사과와 반성에 F는 왜 다 믿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태가 이렇게 마무리되어도 좋은지 확신이 없었고 교회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목회 방침도 바꿀 것입니다 하는 말은 교인들이 목사에게 항의하거나 건의한 후 교회를 떠날 때 매번 목사가 하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공수표와도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F는 A를 만났고 곧이어 J 집사도 합석하였습니다. 셋은 함께 K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K가 가해자 B 목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중재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K는 아무런 사정고지나 양해나 동의 없이 B 목사를 데리고 기습적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F는 K에게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고 A는 F를 따라 나왔습니다. J는 B 목사에게 주중에 제가 연락드리겠으니 그때 만나자고 얘기하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F, J와 피해자 A는 다른 장소에서 만나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하는 A의 말을 녹음하였으며 K는 그날 밤 늦게까지 목사와 함께 있다가 J에게 목사님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며 계속 만나자는 연락을 하였고 F에게도 밤늦게 문자를 보내어 낮의 일에 대해 사과가 아닌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와 같은 문자를 보내 전화통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F는 답장을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자리에 모이길 강요하고 말도 없이 데리고 나오는 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자중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F와 H는 B 목사에게 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가정하에 신학생 C, G와 K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F는 배 쪽을 만졌다는 축소된 이야기를 듣고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고 H 목사도 성기에 손을 댔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그 앞뒤 전후의 디테일한 얘기를 듣고 그것이 다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C와 K의 아내는 A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나 다소 차이는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성기를 5분여간 압박하며 주물렀다는 표현은 전날의 사자통화에서 K가 낯설어 하였던 것을 보니 A가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성기에 손을 댔다고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 아닌가요? 상담 내용이 무엇이었든 성기에 손을 대는 행위가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C와 G 그리고 K 부부는 이 일이 교회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목사님과 A의 개인적인 화해와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으로 마무리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교회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경적 사고를 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